오늘 롤챔스 결승 있는 거 모르고 시간을 정하긴 했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롤챔스가 날짜가 된 줄 몰라가지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질문이 뭐가 이상한 거지? 라는 제목으로 첫 세미나를 진행할 겁니다. 이제 이 주제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좀 더 질문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괜히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을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를 다수 봤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성격 더러운 사람 만나면 이제 질문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라는 이제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언 차원에서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래밍 쪽이 아니어도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의견을 나누고 제 주관이 많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다 싶으면 그것만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롤챔스 안 보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인트로 맥락, 사람 성의 그리고 기록으로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제가 정의를 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선정한 4가지 키워드인데 이제 앞으로 말할 내용은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서 2년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2년까지 2년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뭐 약 한 4.5년 정도 질문을 하고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느낀 바를 정리한 내용이다 보니까 주관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어디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요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자기 개인의 것으로 소화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인트로 이제 누구를 위한 강의일까요? 네. 이제 보통 질문은 뭐 숙련도와 상관없이 뭐 초보자가 초보자한테 있고 아니면 이제 숙련된 사람끼리도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좀 쉽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추어하고 입문자하고 숙련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사람 프로그래머를 추상화해서 나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상 찾아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고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숙련자는 없어요. 죄다 초보자라고 합니다. 죄다 입문자고 근데 이제 가끔은 뭐 현업에서 일하시고 이제 엄청 잘한다고 보이는 분들도 막상 자기도 초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너무 주눅 그런 분들 보고 나도 초보자인데 왜 이거밖에 못하나 하고 이제 자괴감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초보자 입문자들은 제가 이제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공하고 뭐 1, 2년 아니면 이제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VS 코드 이런 이제 코딩의 시작을 딱 입문했을 때 그때부터 한 1, 2년의 기간을 두고 이제 입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엄격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너무 이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막 초보자라고 겸손을 하면 괜히 자괴감 안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의 주 세미나 대상은 입문자인데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입문자한테만 꼭 얘기를 나눠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처럼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진 3, 4학년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거 좀 배려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물론 이제 제가 뭐 돈을 들이고 이제 선생님을 고용한 단계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제 질문을 주고 받을 때 뭐 모든 사람이 다 말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약간 제안서 같은 느낌이에요. 오픈 소스가 프로그래밍 업계를 이제 살리는 가장 큰 중추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거기서 이제 공유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이제 질문을 해서 자기 질문 통해서 이제 답변으로 자기 지식을 공유하고 이제 작성한 코드도 공유하고 자기 노하우도 공유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업계가 다른 업계에 비해서 가장 큰 활력을 띠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유와 질문이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질문이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인트로에 불과하지만 이제 압축해서 다 말을 하자면 질문은 절대적인 선과 악의 영역이 있지 않아요. 되게 이제 모호한데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흔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윗사람 아니면 이제 자기 집단에 속해 있는 좀 시니어, 좀 숙련되신 분들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질문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질문해라고 이제 질문을 늘 하라고 격려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죠. 저도 안 하고 잘. 좀 교수님들이 질문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맨날 말만 하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진짜로 질문을 받는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질문이든 간에 답을 해주고 열심히 답을 해주겠다는 뜻일까요? 그럼 이제 당연히 아닙니다. 질문에도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어요. 이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지든 마찬가지지만 노력이 필요해요. 이제 좋은 질문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상호 간에 도움이 되고 이제 인트로 이후에 4가지 항목, 이제 맥락과 사랑과 성의를 보이고 기록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다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나쁜 질문은 반대로 엄청 쉬워요. 내가 질문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필요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이제 고민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툭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엄청 고민을 하던 아니면 고민 안 하던 간에 질문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철학자들이 뭐 이제 삶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질문이 짧아도 모두가 해봤을 법한 이제 질문이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쁜 질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뒤에서 이제 좋은 질문이랑 나쁜 질문의 사례들을 이렇게 가볍게 볼 건데 엄청 제가 세부적으로는 준비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해온 질문이 나쁜 질문이었는지 아니면 좋은 질문이었는지 약간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좀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길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아주는 사람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이제 비율을 요즘 트렌드에 맞추면 질문을 받아주는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 비서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비유는 보통 이제 업종과 상관없이 질문을 받는 분으로부터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백과사전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런 살아있는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백과사전이라고 하면 이제 뜻은 보통 이제 답을 나오면 이제 답을 찾으면 그런 나오는 이제 지식의 창구인데 이제 단순히 이제 좀 우리 그 컴퓨터를 쓰는 우리 입장에서 말해봤을 때는 이제 구글링을 해서 그냥 문장을 검색을 하고 엔터를 쳤을 때 답이 바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전에는 이제 암기력이 대세였고 이제 누가 무엇을 많이 기억을 하냐, 무엇을 많이 아냐 그런 걸로 이제 지식의 성숙도를 이제 구분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최근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지식을 얼마나 잘 검색을 하느냐가 이제 지식의 척도가 서서히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링이란 단어가 오퍼드 사전에 2006년에 등록이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잘 검색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지식 활용 능도가 많이 갈라지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체감하셨을 거예요. 구글링에서 잘하면 뭐 과제도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근데 이제 가끔씩 질문을 하다가 진짜 없는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무엇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진짜 어떤 걸 검색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제가 경험상 이제 시니어분들 숙련된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할 때는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순수하게 모르는 거라서 이게 나무라기에는 되게 좀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장 장치를 공유하고 싶은데 뭘 찾아볼까요? 하면 이제 그런 질문에는 이제 NAS라고 네트워크 어태치 스토리지라고 이제 그런 걸 찾아보라고 답을 해주겠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질문을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조금 더 유연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방법을 찾을 경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구글을 찾아볼 수 없죠. 왜냐면 이제 코드라는 거는 사람마다 작성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각자 개인의 상황이 다르니까 그럴 때면 이제 디자인 패턴에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조언할 텐데 그런 식으로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그 방향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질문에 가까운 질문 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진 않을 거고 물론 저도 명확한 답을 아는 건 아니지만 각자 생각해 볼 기회를 제가 주는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질문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호 소통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질문을 쪼르륵 작성하고 이제 답변을 얻는 보통 이제 네이버 지식인 같은 구조가 아니라 계속 상호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형태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제 오픈 채팅만 봐도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답이 올라오진 않죠. 이제 보통 뭐 좀 더 알려달라 아니면 이제 그게 맞냐라고 상호 실시간 소통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이제 뭔가 물어볼 때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약간 이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질문을 답해주는 사람도 역시 귀찮음을 감수하고 굳이 내가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의 답변을 해줄 만한 이유는 상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질문이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질문을 해보셨겠지만 어떤 질문 한마디로 뭔가 나에게 명쾌한 답변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진짜 수학 수식을 묻는 거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답을 한 번에 딱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비유를 들자면 로또 한 장으로 로또 당첨을 노리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올린 코드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이제 잘 포장을 해서 질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내가 질문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다시 역으로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목차 맥락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아주는 사람은 당신 옆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없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것도 이제 맥락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준 사람은 대부분 얼굴도 모르고 이제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특히 이제 외국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니면 깃허브에 질문을 하면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물어보려는 코드 내에 뭐 라이브러리가 어떤 걸 임포트하고 어떤 거를 엑스포트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 환경에 뭐가 설치되어 있고 뭐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려주기 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립트 이름을 적고 이제 임포트를 하면 우선순위로 그 자기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를 가장 먼저 임포트를 해요. 즉 만약에 같은 내 폴더에 request.py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 리퀘스트를 임포트를 하면 그 내가 PIP 핍으로 다운받은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내가 작성한 스크립트가 먼저 임포트가 돼서 그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이름 대충 지으려고 이제 저도 가끔씩 실수하는 건데 RE라고 이제 RE.py 이렇게 대충 지을 때가 있는데 가끔씩 이게 에러가 나요. 그런 거 에러가 나는 이유가 보면 이제 RE.py가 원래는 이제 그 정규식 관련된 임포트 라이브러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포트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파이썬 입장에서는 정규식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야 되는데 제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임포트한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스크립트 딱 하나만 보고 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코드뿐만 아니라 폴더 내에 뭐 이름이 중복되면 그게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이제 모르면 뭐 윈도우 버전, 파이썬 설치한 버전 이런 거까지 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마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사용 인구는 약 8억.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제 한국어 사용 인구 약 8천만. 아마 조선족이랑 북한 사람을 포함한 것 같은데 찾아봤대. 아무튼 이제 한글로 작성된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한국어 사용자보다 훨씬 많은 인도 사람도 영어를 써서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 지식을 막 공유를 해요. 심지어 러시아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대부분 찾아봐야 되는 자료는 대부분 영어일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 영어로 찾아보고 영어로 된 내용을 읽고 그걸 또 해석하고 해결해야 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어떤 직종이든 간에. 이제 1, 2학년을 지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C나 C++ 언어로 된 강의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글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 단계 수준에서는 5년, 10년이 지나도 거의 안 바뀌거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조금 미미한 차이가 있긴 한데 C나 C++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수준에서 다루는 이제 C 언어는 거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한글 자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제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영어 자료를 찾게 됩니다. 특히 영어를 외면하면 나중에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깃허브에서 벽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물론 이제 한글로만 된 이제 레포지토리고 있고 이제 레포지토리 오너가 한국인 사람도 있고 이제 한글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보통 이제 한글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질문을 안 하면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영어를 쓰라고 대놓고 말을 하던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국어가 한국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영어를 반드시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읽고 이해하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에 대해 그런 그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아마추어 제가 이제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아마추어 그리고 송년자 부분에 대해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인데 제가 뭐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입문자 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아마추어 분들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이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련자 분들보다 그 입문자였던 시절이 더 최근이겠죠? 만약에 경력이 20년이랑 경력이 5년 있을 때 경력 5년인 분이 자기가 초보자였던 시절이 더 가깝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입문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훨씬 쉬운데 그래서 이제 뭐 삽질을 하더라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문자들이랑 똑같이 했을 법한 삽질을 그나마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입문자 분들을 이해하고 더 도와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이제 같은 문제를 두고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숙련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 과정이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현장에서 이제 비슷한 유사한 업종을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때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이미 다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련자 분들이 물론 이제 인자하신 분들은 네가 그런 실수를 할 법하지라고 이제 콕콕 집어주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입문자들이 왜 그런 삽질을 하는지 이해할 못할 가능성이 커요.
이제 우리 입문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저것도 되는 거 같고 이것도 되는 거 같고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방법을 시도를 하는데 이제 숙련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막 말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놀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의 대답을 다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현업 전문가들이 10년, 20년간 비슷한 프로그래밍 관련 일을 들이더라도 입문자나 아마추어 분들의 훨씬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그 같은 일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적어요. 그분들은 이제 삽질을 하는 걸 떠나서 이미 그 뇌 속에 포크레인으로 이제 그냥 삽질을 하더라도 그냥 엄청 빠른 시간 내에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가장 비록 최근에 삽질을 했으니까 어떤 것이 문제일 가능성이 이제 후보군에 올릴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이 최근에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뭐 이제 그게 해결 방법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법하지 하면서 이제 완벽한 해결 문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제 입문자들을 이해하고 좀 더 이제 다시 알려주기에는 가장 간접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피어 티칭에 좀 더 제가 많이 공을 들이려고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 이게 왜 틀렸는지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틀렸는데 틀린 건 맞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다시 물어보면 아 입문자들의 입장에서 뭐뭐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정정을 해줄 수 있겠죠. 단순히 답을 딱 제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일을 반복을 하게 될 거면 그 사고의 흐름을 그게 왜 틀렸고 이게 왜 옳은지 그 최적화된 길을 찾기 위해서 가이드가 되는 거는 아마추어 분들이 아마 가장 최근에 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가는 상황이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게 가장 그 질문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숙련자분들이 모두 이게 시크하게 답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해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답만 띡 준다고 하면 이제 굳이 동아리를 찾아온 이유가 없겠죠. 단순히 학원으로 갔을 텐데 이제 동아리를 운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동아리 있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삽질을 하더라도 삽질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록을 남겨서 자산으로 남기고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그러니까 3, 4학년 분들이 1, 2학년 분들에게 도와주고 자신은 삽질했던 거를 기록을 하고 이제 나중에 뭐 스펙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발자취를 좀 남기고자 동아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이제 뭐 보편적인 얘기로 나와서 단순히 프로그래밍이 아니어도 대학생활 입문자 아니면 사회생활 입문자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새내기였던 사람이 새내기의 마음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법이에요. 원래 저희 동아리에는 이제 졸업생들 분들 이제 몇 번 초청을 해가지고 아니 초청이란다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세미나 웹 세미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 학기까지. 근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제가 부탁을 안 드렸어요. 물론 이제 현업에 계시고 전문적인 분들 부탁 드려가지고 이제 이거 좀 세미나 좀 진행해 달라 부탁을 드리면 저야 더 고맙고 배우는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나름 이제 검증된 프로세스를 따라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삽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삽질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시절처럼 학원 다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뭐 해라 저거 해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키는 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태도 이제 심리적 의존 상태를 좀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에 들어섰으면.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학원에 의지를 안 하고 스스로 이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거를 이제 쫓아가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초중고 등학생보다 좀 더 이제 대학생스러운 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3, 40대가 되었더라도 끝까지 누가 학원이 있고 누군 가르쳐주고 그런 게 있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계속 무언가 배워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2020년도에 KNS의 역할은 이제 그런 좀 분위기를 조성하고 약간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찾아서 하는 그런 공부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을 저희가 KNS이 마련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에 샌드박스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제 서버 같은 거 환경 같은 거 대여하고 뭐 실제 도커 같은 거 이제 뭐 도커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상 머신 이런 걸 직접 눈앞에서 기계에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제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여기 이제 동아리 블로그에 보셨지만 대형 이제 물론 연식이 좀 됐지만 실물 서버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자신의 공부 그리고 질문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부터 수입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피어 티칭 물론 이제 피어 티칭 이제 학생들 간에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거는 심리적인 동기나 탄력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의무감도 들지 않고 어차피 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30만 원, 40만 원 내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다니는데 이런 이제 동아리는 이제 거의 6개월에 15,000원이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동기나 탄력성을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공지글을 한번 보셨지 모르겠지만 이제 멘토 멘티 피어 스터딩을 개최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을 해놓고 이제 그거에 자신도 끌리면 거기 이제 멘토 멘티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런 거를 노리고 있는데 그 이제 수업 이제 이번 세미나를 마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길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마지막으로 각자 문서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뒤에 내용에 나오니까 깊게 파고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입문자들이 지녀야 될 그런 마음가짐도 있고 아마추어 분들이 지녀야 될 마음가짐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문서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서화라는 거는 이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아니면 깃허브에 코드 자체를 남기는 것도 문서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최종적으로 말을 이제 줄이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답보다는 정답에 가기까지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이제 검색어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이제 삽질을 어느 정도 해보고 삽질을 하는 거에 대해 익숙해진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맥락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도달하려고 있고 이제 도달하려는 중에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을 하면서 빼먹는 게 질문하는 순간까지 도달하기에 대한 그런 상황적인 맥락입니다. 뭐 그건 이제 하드웨어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프로그램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과정까지 도달하는데 수많은 과정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단순히 코드만 올리면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도 질문 답변 안 하겠죠. 욕만 먹고.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거야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 작성 중에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류의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근거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얻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제 예시를 들자면 제가 이제 1, 2월에 파이썬 겸 디스코드 이제 원래는 디스코드 서버를 열면서 디스코드 이제 봇을 만들려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이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파이썬 3.8 버전을 콕 집어서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저는 물론 했고 이제 그분들 듣는 분들도 했을 텐데 이제 어느 순간 코드가 다 같이 이제 실행이 안 된다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 나는 분명히 똑같은 코드를 그러니까 드린 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똑같은 코드를 복사를 하셨을 텐데 이게 왜 안 돌아가지? 라고 이제 한참을 헤맸어요. 한 2주 동안 이제 그분들은 약간 뭔가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진짜 돌아버릴 뻔했거든요. 왜 이렇게 똑같은 코드인데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당연히 3.8 버전을 설치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그 이제 가상 환경에서 코드를 설치하고 실행해봐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코드가 완전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코드가 실행이 안 되신 같이 수업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파이썬을 설치를 했는데 물론 이제 파이썬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설치했죠. 근데 이제 당연히 최신 버전이면 이제 누구나 그렇잖아요. 약간 이제 9버전이 있고 최신 버전이 있으면 최신 버전 설치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질문 다시 했을 때 당연히 3.8 버전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거 해봤어요? 저거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도 버전이 다르면 이제 3.8 버전이 딱 아니면 실행을 못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아무리 뭘 해도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는 당연히 A, B, C라는 환경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머릿속에 감안을 해두고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해놓고 해결 방안 제시를 하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분명히 최신 버전을 설치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일선상 이제 보통 이제 질문의 시작점, 그러니까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그 초석을 다지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너무나 당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3.8 버전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으니까 질문을 아무리 받아주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애초에 시작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주 동안 고생을 한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질문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저도 그렇고 이제 질문을 당연히 이제란 당연히 질문하는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물론 해야 되고요. 단순히 이제 파이썬 설치 버전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저도 그때 그 직접 만나서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 파이썬 설치 버전이 달라가지고 안 됐다는 그 현실을 딱 맞아들이고 되게 멍했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기까지의 맥락을 공유해야 된다. 컨텍스트를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제 GitHub 유명한 리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컴퓨터의 버전이 다르고 뭐 설치된 것도 다르고 이제 컴퓨터 환경도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이렇게 보시는 이제 레포지토리 이슈 같은 거 봤을 때 템플릿을 보면 이제 문제 깔끔하게 뭐라고 작성이 되고 버전이 뭐고 심지어 그 OS까지 작성을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아니 OS 버전을 말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그게 약간 파이썬을 하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언어 돌아가는데 OS를까지 말해라? 그거를 이제 처음 접했을 때는 당연히 그게 말이 되나? 왜 굳이 OS 버전까지 요구하는 거지? 라고 답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파이썬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OS에 관련된 함수를 쓸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텐서플로우 이런 거까지 이제 좀 약간 헤비한 주제를 하다 보면 OS에 따라서 약간 다른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까지 요거 버전도 뭐고 다 적상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이제 문제점을 알기 위한 초석을 다루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말하자면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하자. 근데 문제는 또 문제는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해도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막 OS를 말하는 것처럼 나는 당연히 윈도우 쓰고 상대방도 똑같은 윈도우인데 다를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가장 중요한데 가장 많이 까먹는 법. 당연히 문제 원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언제든지 문제 원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뒤에 예시가 있는데 뭐 환경 변수라고 있어요. 이제 환경 변수 환경 변수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됐을 거라고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환경 변수가 잘못 작성되어 있어가지고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뭔가 알려줄 때 소프트웨어도 다양하니까 소프트웨어 버전도 알려주고 이름도 알려주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코드 작성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거를 구현하는데 수만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그리고 남들도 내가 했던 방법이랑 똑같을 거라고 감히 상상을 하지 맙시다. 네. 다음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감정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뭔가 대가를 준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죠. 이제 일방적으로 상대한테 호의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게 당연하고 질문에 답변해준 분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표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질문을 삭제하지 말기 그리고 감사를 표하기. 근데 이제 이 당연한 걸 누가 안 할까라고 할 수 있지만 있습니다. 너무 슬프게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게시물은 삭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질문이 가지는 가치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이제 똑같은 유사한 문제 상황이 봉착을 하게 되고 이제 내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누구인가의 수고를 들이지 않더라도 예전에 있었던 질문을 보고 다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 그걸 삭제해버리면 질문에 대한 가치가 아예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어딘가에 이제 뭐 깃허브라던가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라던가 아니면 에브리타임에 있던 간에 질문을 올리는 순간 나의 질문이 아니라 모두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면했던 문제를 여러분만이 직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무조건 그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내가 질문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검색하는, 즉 구글링하는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질문 끝에는 반드시 감사함을 표시합시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는 그냥 감사하다는 표시만으로도 만족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는 거 있으면 내가 삽질했던 거 기억 떠오르니까 바로바로 이제 웬만 알면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당연한 거다 보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 사람은 이성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누군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거는 이제 이성적인 동기보다는 뭔가 알려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즐거움으로부터 얻는 이제 동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소하지만 이제 질문을 삭제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감사함을 표한다는 것이, 그 감사함을 표한다는 것만 반드시 어딜 가서든 간에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의인데요. 이제 성의 없는 질문은 본인이 약간 이제 성의 있는 척 하려고 이제 뭔가 애를 써도 있는 척을 해도 다 티가 나요.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질문을 봤을 때 아 이거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조금 이제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동안 질문들을 이제 보면서 제발 좀 없어졌으면 하는 이제 부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놓고 과제 질문인 척 올리는 사람, 그리고 과제 아닌 척도 아니고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보겠다는 사람. 제가 이제 질문은 한 번 올리면 자기의 질문이 아니라 모두의 질문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질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이제 좀 가져올 만한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이거 가져왔는데, 이제 보통 에러 같은 게 뜨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약간 그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듣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코드를 복사해 오시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제 보통 질문하는 이제 이유가 뭐 에러가 떴어요 하고 이제 사진을 보는데 대부분 에러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에는 그 컴파일러가, 아니, 그 이제 언어를 만든 사람은 에러 메시지를 구라로 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이게 왜 안 되죠?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면 네임 에러라고 뜨죠. 그래서 에러를 검색을 하면 웬만한 경우에는 거의 다 풀릴 겁니다. 입문자 입장에서. 그래서 최소한 이제 간단한 이제 자기 어느 정도 수준은 스스로는 아실 텐데, 이제 이런 에러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일단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글로 된 블로그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한글로 된 자료도 정확하고 최신 자료도 있으니까 10분만이라도 투자를 하고 도저히 정 안 되겠으면 그때 올리셔도 본인 스스로 뭔가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분 내외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두고 남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냥 사진 한번 찍고 글 몇 자 쓰고 몰리면 끝이지만, 그 10분도 이게 타인에게 있어서 뭔가 질문 답변하는데 시간을,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러 메시지만 보고 단숨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확한 문제 아닐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이제 신텍스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최소한 10분은 고정해 놓고 무조건 10분을 온전히 그 에러 메시지를 검색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간접적으로도 자료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노답인 케이스라 이제 쪽지를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쪽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뭔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쪽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질문이 길고 복잡하고 막 그러면, 아니면 이제 좀 뭔가 개인적인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프로그램이 있어서 개인적인 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1대1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답해주는 분들이 물론 착해가지고 뭐 쪽지 보내고 질문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댓글로 보면. 근데 이제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거면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남들도 볼 수 있게, 남들도 똑같은 문제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질문을 최대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을 잘못했으면 이제 그거 이제 담담하게 뭐 아 내가 질문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추천도 받고 좀 그러면서 자기 질문에 대한 방법을 좀 약간 아플 수는 있지만 좀 피드백을 공개된 장소에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쉽고 편하게 답을 얻고 싶은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질문 한번 띡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왔으면 저도 바라는 거고, 뭐 그런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겠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모든 문제가 당장 내가 원할 때 답을 바로 알기라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이제 만약에 옆에 뭐 전문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 현업에서 몇 년 뛰신 분들이 이제 바로 알려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올리더라도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리고 찾아보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다 이제 능숙한 요령을 좀 찾아보던지, 아니면 이제 영어 문장을 검색을 할 때 뭐 서술을 좀 바꿔서 검색을 해보던지,
그런 식으로 자기네 이제 구글링을 할 때 노하우를 얻는 게 이런 10분씩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입문자가 아니고 이제 아마추어 몇 년 동안 하면서 질문을 더 잘할 수 있겠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이거 그 해결 상황을 찾을 때. 네, 마지막으로 기록인데 지금 거의 45분 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스택 오버플로도 질문을 보고 질문을 이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플랫폼과 상관없이 글을 쓰면서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 작성하는 순간에 내가 하려는 질문이나 아니면 문제 상황을 직면할 때 내가 스스로 얼마나 바보인지 깨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택 오버플로우 질문을 올리거나 아니면 기터브에 이슈를 남길 때 최대한 약간 이제 그 엄근진 하면서 이제 그 최대한 세세하게 정보를 넣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뒤에 예시도 있는데 이제 그 자료를 넣다 보면 스스로 문제가 그러니까 스스로 그 문제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내가 바보 같은 질문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거는 경험의 영역이라서 제가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좀 글을 쓰면서 내 질문이 엄청 단순한 답이 있었네 라든지 아니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기록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 스택 오버플로우에 등록된 계정인데 3년 4개월이 멤버가 됐는데 질문이 3개고 답이 2개죠. 이제 눈팅만 했다는 건데 이제 질문 3개는 왼쪽에 있는 질문 3개는 AWS 시작했을 때 질문 되게 간단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시간 좀 오래 걸려서 이제 그나마 비추천은 또 안 받았죠. 그럼 질문을 전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했다는 그러니까 나쁜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답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알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답변입니다. 이제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슈란인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대형 프로젝트 경우에는 이슈를 작성했을 때 이게 설마 문제가 될까라는 것도 정보를 넣으라고 템플릿을 꼼꼼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 이슈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저거를 봐야 되잖아요. 작성한 거를. 근데 이제 저게 보는 입장에서도 그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막 굳이 이거를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 정보를 읽는 거를 되게 선호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그 기록을 할 때 내가 문제 세부 정보를 작성하면서 이제 그 뭐 A 설마 이것 때문에 문제 일어나겠어? 하고 알려주지 않은 정보들이 있으니 아예 다 내놔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꼼꼼한 템플릿은 제가 즐겨 쓰는 그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여러분 이제 콘솔 라인으로 깃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제 UI로 볼 수 있는 GitHub 데스크탑에 제가 작성한 이슈 중에 일부인데 문제 해결 방법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이슈를 작성을 했어요. 문제 현상부터 해결하는 방법까지. 가운데 보이는 저분은 그 관리자는 아닌데 이제 직접 VM을 올려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아니까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해가지고 아 이거 그 가운데 보이시죠? 내가 이런데 네 레지스토리랑 똑같아. 근데 이게 왜 작동이 될까?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저도 열심히 대답을 하면서 결국 문제 해결 방법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GitHub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이슈 문화가 이것도 제가 작성했던 이슈 그 지킬에 작성했던 이슈인데요. 그 GitHub에 이슈는 꼭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문제 방지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그 레포지터리 관리자한테 언젠가는 업데이트 반영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아줘. 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저기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질문 꼭 이슈 이런 게 질문이 꼭 아니더라도 혼자 문제 상황 직면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까지 작성하는 그런 사소한 습관을 들이면 내가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더 나아져요. 그리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것도 이제 다른 이슈 작성한 건데 이제 마크다운 열심히 쓰면서 뭐 코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고 아주 꼼꼼하게 잘 써냈죠. 근데 이런 게 그 되게 도움이 돼요. 그 관리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이 이슈를 작성했던 레포지토리에 뭐 한번 커밋을 컨트리뷰트 하긴 했는데 뭐 되게 고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다운도 작성한 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커멘트를 작성을 하더라도 열심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이래 간단하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크게 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로 이렇게 뭔가 배우고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서를 보고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할 때 저는 이게 군대 전역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을 때 심심할 때 만든 gRPC 혼자 하는 강의인데요. 가끔씩 gRPC가 뭐였나 하고 이제 제가 만든 슬라이드 다시 보면 아 내가 이런 내용을 했었지 하고 이제 다시 되새길 수가 있어요. 되게 힘들지만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글자 이게 다큐멘트처럼 쭈루루 있는 것보다는 이제 도형이랑 그림 슬라이드 넣으면서 나만의 익힘책을 만드는 거에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것 말고도 기록하는 방법은 블로그도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동아리 블로그 마집 최근에 작성했던 글 중 일부인데 제가 틈틈이 작성 중인 동아리 블로그도 정보 전달의 목적은 있지만 제가 스스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사고의 흐름을 기록하는 형태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작성을 했어요. 뭐 이게 지금 학점 따는데 도움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제가 숙련자가 되어가지고 뭐 10년 전에 제 자신과 비슷한 또래를 봤을 때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더 되겠죠. 뭐 영어로 작성하는 GitHub 이슈, 스택 오버플로우, 질문 답변, 블로그 등등 뭐 뭐든지 처음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동아리 블로그에 밈도 섞어 쓰면서 글 쓰는 건 이제 처음인데 이렇게 라이브로 뭔가 하는 것도 일곱 번째고요. 이제 세상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설픈 영어 실력이나 낮은 글 퀄리티를 보고 누가 보고 놀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의 질문도 뭐 비추를 많이 받더라도 스택 오버플로우에도 질문도 많이 올려보고 기터브에도 질문도 많이 올려보고 질문하면서 약간 스스로 아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스스로 한번 깨달아보고 좀 약간 대담해지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좀 대담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모범 사례인데요. 이거는 그 제가 카톡 AWS 관련된 오픈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시니어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현업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질문 퀄리티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모험 답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AWS는 지금 안 하지만 그분들 하는 거 보고 질문하는 거 보면 되게 이게 역시 이렇게 짬밥이 차가지고 질문도 잘하시는구나라는 걸 매번 느끼는데 그 일부 중 하나를 제가 어제 올라왔던 질문 중 하나를 가져와서 약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1번 우선 질문자는 코드 사진과 본인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질문 자체가 하나의 답변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여러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질문이에요. 보이면 이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끔 구성했는데 혹시 이 방식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라면서 이제 하나의 답변이 아니라 좀 여러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해줘. 그리고 이제 답변자가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이제 신나는 프로드가 답변을 하는데 이제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봤을 때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맥락이 충분히 공유가 된 거죠. 물론 이제 AWS를 하는 사람끼리 모였지만 아무튼 충분히 잘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번 질문자가 자신이 이렇게 보고 작성하게 된 레퍼런스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제 찾아볼 거 다 찾아보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뭐 좀 더 나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또다시 열린 질문으로 이어가죠. 이제 3번 답변자는 현 상황이 그 질문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 사고의 흐름, 맥락을 좀 파악하고자 하고 있죠. 이제 직접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근데 왜 이래야 해요? 하고 이제 개인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분이 질문하신 분이 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뭐 해요 라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게 실시간 답변이 가진 장점이죠. 답변에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신이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하면서 그 답변자가 좀 더 답변에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힌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5번 계속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문답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같은 선상에 있기 위해서 상호 간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채팅을 하면서 채팅이 장점이죠. 그리고 질문자의 의도나 유추된 상황을 통해서 완곡한 설명과 열린 질문으로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왼쪽에 이런 배포를 쓰는 고객사에게는 보통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뭐 하면서 뭐만 좋습니다. 이제 완곡하게 권유를 하고 있죠. 약간 이제 좋은 스승님의 약간 좋은 예시인데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7번을 보시면 이제 질문자가 스스로 답한 거를 근거로 이제 자신이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라고 이제 내가 약간 내가 나만의 관점으로 생각을 했네 하고 이제 자신이 설명하게 된 이유를 다시 또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8번 질문자가 원했던 답 그 이상을 넘어서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개를 부비적대는 라이언님이 인스턴스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완전 다른 부분 아니고 이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9번과 10번을 보시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파악과 함께 질문을 끝냅니다.
이제 그 치맥하는 제이지님이 여기 신나는 프로드님이랑 똑같은 분인데 제가 스샷을 이제 하루를 건너뛰고 다 찍어가지고 이제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약간 이제 그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이게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이유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제 본인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아 뭔가 문제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파악을 하고 질문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상첨화처럼 뭐뭐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 빵 조각을 던져주셨죠. 그렇게 이렇게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질문 하나를 두고 한 이제 좀 가장 모범 답안에 가까운 그런 질문의 과정이어서 제가 스샷을 찍고 허락을 받고 가져온 건데 약간 질문이 일반적인 친구들 간의 질문과는 되게 차원이 다르죠. 딱 봐도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감사 인사를 표시 안 한 것만 딱 떼놓고 보면 맞아 진짜 모범적인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뭔가 서로 배울 점이 배우고 그런 과정을 유기적인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은 옆에서 듣기만 해도 뭔가 배우는 그런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대사 마지막 한 대사를 듣고 이 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완벽은 없음. 완벽이라는 목표는 계속 변함, 멈추지 않음. 따라갈 수 있지만 붙잡을 수 없음. 넌 확실히 쓸모가 있구나. 네, 완벽한 질문은 이제 모범 답안은 있지만 그래도 늘 완벽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